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국군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동시에 오만하면 질 것이다, 이 말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 안철수 두 대권 후보들이 전격적인 단일화를 오전 8시 국민들께 발표했습니다.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그 유권자 여러분께 상당한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 여야 좀 차별적이겠으나 표의 쏠림 현상도 벌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몇몇 살펴본 저희 유권자들의 반응은 감동이다, 눈물이 난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신 유권자들도 계셨고, 어떤 시청자들은 지금부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려주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공동선언문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정권 교체, 그리고 공동정부 출범, 그 모든 대목대목에 안철수 후보가 전 과정을 참여한다, 이런 합의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멘붕에 빠져 있는, 그래서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는, 그러면서 할 말은 별로 없는 그런 복잡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젯밤에 있었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그 토론의 내용은 매우 뻘쭘하게 된 상황, 이런 것들이 오늘 아침에 또 빚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있었던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 공동선언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발표한 공동선언문, 두 사람 모두 합해서 A4 용지 6장, 596개의 단어, 2595글자 분량입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좋은 정권 교체, 게다가 완벽한 정권 교체.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와 자신이 원팀이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이다. 서로 상호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이뤄내겠다. 이제 그러면서 과학 기술 중심 국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철수 후보의 비전을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비전에 앞서서 먼저 언급해주는 그런 예우를 차린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정과 상식의 사회를 만들겠다. 이것은 윤석열 후보 본인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 4년 반을 돌아보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국정 운영의 정상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국정 운영의 정상화. 다른 말로 하면은 옆길로 새버린 여러 가지 그 난맥상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이런 말로 읽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기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올 때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정부가 탄생할 것인지에 대한 5대 원칙을 천명을 했습니다.
미래정부, 개혁정부, 실용정부, 방역정부, 통합정부. 미래, 개혁, 실용, 방역, 통합. 특히 개혁정부 부문에서는 정권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은 연금 개혁을 하면서 그 이익 집단들의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권의 인기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혁 정부에 해야 될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말로 읽혔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로 들어가서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말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른바 함께라는 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공동선언문 중에서 다른 말은 다 잊으시더라도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단어는 함께입니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함께, 오로지 한 단어, 함께, together, with,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도 함께, 공동정부 구성도 함께. 오늘 아침에 있었던 단일화 공동선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당장 이제 유세를 같이 한다든지, 합당 절차를 같이 한다든지, 인수위원회, 공동정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입니다. 가령 인수위원장을 누구로 앉힐 것인가. 인수위원이 20명쯤 되는데요. 어떤 인물들로 인수위원회를 꾸밀 것인가. 그 방식은 비토권 행사 형식입니다. 누가 됐든 추천을 다양하게 받은 다음에 윤석열 쪽이든 안철수 쪽이든 어느 한쪽이 그 사람은 곤란하다 이렇게 비토를 하면은 그 사람은 빼버리기로, 이제 이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무위원을 주로 하는 내각 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에 대해서 강한 의혹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히든 안철수 후보가 반대하면 그 반대하는 의사를 존중하기로, 이런 대원칙이 지금 이루어져서 비토권 행사 방식에 함께, 인수위원회 함께, 공동정부 함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조금 더 명확하고 노골적으로 이 함께라는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함께 정권 교체, 함께 정권 인수, 함께 정권 준비, 함께 정부 구성. 함께라는 말을 무려 4차례나 강조를 하면서 3월 10일 날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인수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내각과 정부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다. 누구와 누구? 윤석열과 안철수가 함께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공정과 상식, 과학기술 중심 국가라는 말을 했는데, 이번에 안철수는 이제 윤석열은 과학기술을 맨 앞에다 했는데 거꾸로 안철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의 그 비전을 먼저 앞세워주고, 그다음에 자신이 말한 과학기술은 그 뒤에다 붙이는, 이런 상대편을 배려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늦어서 죄송하다, 단일화 발표가 그런 말도 했고, 늦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네, 이 사항은 오늘 아침 단일화 공동선언문에 나온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했던 말이었고요. 지금부터는 11시 김공일 쇼가 이 단일화에 관한 구체적인 막전 막후와 질의응답 속에 담긴 그 숨은 뜻, 이것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귀를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은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공동 선언문만 발표하고 자리를 뜰 수도 있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아니 단일화가 결렬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심경 변화가 있었는가? 지난 2월 27일 일요일 날 단일화 결렬 경과 보고까지 윤석열 후보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5일 동안, 사흘 동안, 나흘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안철수의 대답, 대의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큰 뜻을 좇았다. 여기에 대해서 11시 김광일초가 해석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캠프의 핵심 인사들이 안철수 후보를 앉혀놓고 심하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그렇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마지막까지 좀 망설이거나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 국민의당 그 측근들 핵심 인사들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뭐 운명 공동체처럼 일을 해온 그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결단을 내려줄 것을 심하게 강조를 했고 특히 이태규 총괄 선대본부장하고 충돌을 빚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면서 이 단일화에 대한 마지막 그 압박과 수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를 하나 넘었는데 그것은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 이 김미경 씨가 입장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 이것도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교수, 김미경 씨하고 잘 아는 지인이 전화를 했는데 김미경 씨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그 지인이 국민의힘 쪽에 전언을 하기를 김미경 교수의 입장에 변화가 왔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 쪽에 바로 통문을 넣어서 단일화에 가속화를 하면 될 것 같다. 특히 오늘은 3월 3일이고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 하루 전날 마지막 협상 시한, 이제 오늘 전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자 질문, 어떤 노력을 했느냐? 윤석열, 누구랄 것 없이 같이 소통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과 안철수는 같이 함께 그동안에 왜 서로 이견이 없었을 것이며 왜 그동안에 서로 제안에 차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단일화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하면서 두 사람의 입장은 끝까지 함께 같이 이 두 단어의 정신, 그것을 살리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포기하게 된 이유가 뭐냐? 안철수의 대답, 가능한 시간이 지났다. 나에게는 그동안 행정 업무에 기회가 없었다. 실행력을 보여드리겠다. 안철수의 대답이 나한테 행정 경험이 그동안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 실행력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목은 사실은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윤석열과 안철수 사이에 책임 총리의 언약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바로 합당에 관한 얘기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방식은, 그러자 윤석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방향 전환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가치와 철학이 확장되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다소 추상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가치와 철학이 확장된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에게 국민의힘에 합당된 국민의힘에게 차기 당대표를 약속한 것 아니냐, 또는 당직 배분에 관한 그 비율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면은 모든 것이 합해지는 겁니다. 사람, 조직, 그리고
부채. 정확한 액수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의당이 그동안 지출해온 선거 비용은 100억에서 200억 사이쯤으로 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은 안철수 후보가 현금을 마련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쓴 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치면 이 부채까지도 합해지는 거고, 그 부채는 국민의힘의 부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사퇴는 언제냐, 유세는 함께 하느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정치적으로 단일화를 선언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퇴를 등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퇴라는 것은 후보 등록을 철회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안철수의 대답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 다음 질문. 이준석 대표의 모욕적인 표현들이 있었다. 어떻게 할 거냐? 안철수의 대답. 나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른다. 선언문 초안 오늘 새벽에 내가 썼다. 윤석열이 한 글자도 안 고쳤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안철수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그 사람이란 말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합당을 해서 중요 핵심 자리를 잡게 될 경우에 그 이준석 후보하고는 그 감정의 앙금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충돌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정말 입각을 하는 거냐, 총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자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거는 고개에 드는 순간 진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벌써 입각 어쩌고 저쩌고 섀도우 캐비넷 명단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순간 선거에서 질 수 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런 대답을 덧붙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국민의힘을 실용적인 정당, 중도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실용적인 정당, 중도적인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변화시키겠다. 의석 3석밖에 안 가지고 합당을 하는 안철수가 의석이 105석이나 있는 국민의힘을 실용과 중도 쪽으로 변화시키겠다니요. 이것은 당 대표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을 질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당대표 그 자리를 놓고 도전을 하겠다. 혹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가? 윤석열 후보. 누가 먼저랄 것 없었다. 이어서 기자가 묻습니다. 다당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다당제가 소신입니다.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나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다당제 정치 개혁에 관한 안철수 후보의 생각과 제안을 100%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아주 중요한 대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에 관한 건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서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도 지금 우리나라 선거법만 고쳐도 대통령 선거를 결선 투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헌법재판소에 물어본 다음에 개헌까지 갈 필요가 없겠다 하면은 바로 선거법을 고쳐서 대통령 선거를 다음부터는 결선 투표제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말했습니다. 이어서 두 후보는
그동안 발표해온 공약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윤석열 후보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소 추상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극복하겠다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똑같은 질문에 조금 더 확실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라고 인수위원회가 있는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입니다. 그러라고 인수위원회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선거 캠프에 깊숙이 개입하지는 않겠으나 3월 10일자로 시작될 수 있는 인수위원회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매우 중요한 권한을 갖고 적극 개입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